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송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여러분께서 이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그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제가 좀 안내해 드리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 경향이 되어 왔으며, 어떤 식으로 출제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우리가 한번 예상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까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앞에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기출문제 분석 추이를 조금만 좀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보시자면 사실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까지는 공무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이 2014년 국가직, 2015년 국가직 혹은 2014년, 3년 지방직이나 서울시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이거 공무원 시험 쉽지 않다, 녹록지 않다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어휘, 생활영어, 어법, 독해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여러분이 해도 끝이 안 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마 어휘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휘부터 살짝만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은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의 출제 경향, 어휘의 출제 경향은 난이도가 비슷한 단어들, 즉 거의 대부분 어려운 어휘 수준이었고요. 이 사지선다 혹은 오지선다로 이루어진 이 선택지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서 어휘를 딱 보셨을 때 이제까지 내가 어휘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못 맞추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16년 시험으로 넘어오면서는 약간 확 달라진 경향이 보입니다. 즉 여러분이 속어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가 이제껏 매일 성실하게 어휘를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다면 훨씬 더 예전보다는 쉽게 속어를 통해서 정확히 이 뜻은 이것은 이것이라고 모르셨다 할지라도 속어를 통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됐다. 즉 여러분이 매일 성실성을 가지고 매일 어휘를 접근해 주시고 외워주시면 일단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법과 독해는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문법과 독해는 크게 변한 것 없이 문법은 기존에 그랬던 대로 큰 구조, 큼직큼직한 문법적 요소를 묻거나 혹은 세세한 어떤 단순 암기사항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난이도가 있는 한두 지문 혹은 두세 지문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뺏어 먹었는데 이제 2015년 후반부 그리고 2016년이 되면서는 독해 난이도가 한 문제 정도만 조금은 생각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굉장히 평이한 시험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서 합격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거두절미하고 기출문제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출제됐던 9급 지방직 문제고요. 여러분에게 아주 굵직굵직한 문법 이론과 단순 암기사항이 섞여있던 좋은 문제였습니다. 2014년 서울시 문제 그리고 2015년 가장 어려웠다는 국가직 시험까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9급 지방직 문제 16번이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형식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한테 단순 암기를 묻고 있어요. afford란 동사를 딱 본 순간 보자마자 이거 뒤에는 투부정사 와야 된다. 단순 암기를 일단 열심히 해주셨다면 너무나 쉬웠던 부분. 만약에 여러분이 준동사 관련 부분에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매우 어려웠을 부분입니다. 두 번째, be used to 동사 원형과 be used to ing 혹은 명사의 의미 차이를 알고 있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던 단순 암기사항.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나는 일찍 매일 일어나는데 사용되어진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색하며 상식선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기 위해서는 getting이라는 동명사로 바꿔서 to를 전치사로 봐야 한다 라는 걸 암기하고 계셨다면 역시나 또 너무나 쉬웠던 문제. 3번 the number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며 the number of 복수명사의 수는 결국 the number를 따라가므로 동사는 is로 써야 한다. 4번 앞에 문장이 이미 완성이 되고 커마가 찍은 다음에 부가 의문문으로 태그 퀘션이 붙은 경우 앞에 있는 본 동사의 성질을 대신 받는 대동사가 나와야겠죠.
그렇지 않냐라는 조동사를 이용해서 일반 동사 doesn't he로 바꾸시면 됐었던 표현. 단순함기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문장 구조만 조금만 잘 봐주셔도 금세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시험은 대체적으로 쉬웠다.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모두 쉬웠다. 2014년에 출제됐었던 서울시 문제. 제가 이 문제를 항상 발췌하는 이유는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지만 가장 근간된 부분을 묻는 서울시 문제의 특성상 여러분께서 문제에서 매우 어려운 거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걸 묻는다. 앞에 sales industry 주어 동사 보어로 문장 끝났습니다. 원이라는 건 자명하게 명사죠. 그렇다면 명사 뒤에 올 빈칸이 보이며 그 빈칸 자리는 주어 동사로 이미 문장이 완전해져 있다면 결국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에 연결해주기 위한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접속사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앞에 명사가 있다면 또 다른 명사가 나오지 않게끔 명사절 접속사는 절대로 될 수가 없겠죠. 명사는 연달아 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일단 3번 걷어지고요. 명사절 접속사 what 걷어지고요. 문장 뒤가 완전함으로 which이 안 되고요. but which는 있지 않은 접속사이므로 아예 제껴집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절을 가지면서 뒤에 절을 이을 수 있는 in which라는 형용사절 접속사로 앞에 있는 선행사 원을 수식하면 되겠구나. 아주 원론적인 절과 절을 잇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필요하며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다면 어떤 접속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2015년 9급 국가직 문제 출제 경향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만 제가 조금 솔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직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장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like란 단어, 지금 제가 여기다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like란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좋아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이는 경우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처럼 같은.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있는 like는 그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like는 similar, 비슷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해석되면 그들은 단순히 서로가 비슷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like one another, 서로를 좋아해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발견된다. like라는 기존에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것은 바로 두 번째 단어가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출제 시험마다 약간의 포인트가 좀 다른데요. 그래도 일단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문법 사항, 이론, 그리고 매일 반복됐던 독해나 어휘의 복습이 병행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일단 국가직은 여러분한테 탄탄한 문장 분석 능력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여러분이 국가직 문제의 기출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평이해 보이지만 중간에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던 패턴의 문장들이 쏙쏙쏙 들어가 있어요. 주어와 동사 사이가 굉장히 멀다든지 혹은 주어 동사 접속사가 오고 바로 주어 동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엄청나게 긴 구가 끼어 들어간다든지 우리의 상식을 약간 벗어나는 문장 형식이 몇 개가 들어가는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분석했던 대로 원리에 입각해서 잘 분석만 하시면 별거 아닌 식의 독해 지문이 몇 개 있습니다. 심층 설명 지문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로 한 영역에 있어서 누군가가 강점을 갖고 있다면 그 문제가 굉장히 쉽겠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죠. 기본적인 어떤 이론에 기반해서 내가 아는 단어 안에서 최대한 단서를 담는다 라는 접근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법과 어휘 문제가 많이 출제됨에 따라 어법과 어휘가 꽉 잡혀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승산이 있겠죠. 하지만 독해 부분도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되죠. 독해 부분에 있어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지문보다 선택지가 더 길어서 굉장히 여러분을 많이 당황하게 만드는 경향이 좀 있으나 여러분은 그 문제 역시나 제가 항상 기출문제 풀이반이라든지 혹은 수업시간 통해서 어떻게 접근 전략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 바를 잘 이해하셨다면
역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방직 역시 마찬가지죠. 가장 대표적으로 공무원 시험스러운 문제이며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만 잘 잡혀져 있고 매일 어휘와 독해를 복습해 주시고 반복해 주시면 충분히 80점, 85점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가장 명쾌한 답은 여러분 뭐냐면 내가 국가직만 준비하고 서울시는 준비 안 한다. 이런 식의 부분은 사실 거의 없으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 2개 혹은 3개를 다 준비를 하고 계실 건데 결국 영어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은 고민 없이 영어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을까? 일단 제 수업 방식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개념 정립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수강생들 중에서 굉장히 기초가 잘 탄탄하게 잡혀 계신 분은 저한테 질문을 딱 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실 우리 선생님들은 수준을 딱 압니다. 아,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사실 어느 반에 갖다 뿌려놔도 잘 따라오시고 점수도 잘 나옵니다. 근데 기본 혹은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시고 약간 겉핥기식으로 단어발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분들은 일정 점수 이상 절대 오르지 않으며 문제가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기본 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 그리고 기본 수업이 정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문법을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달달달 외우시며 이를 독해에 빨리빨리 적용해서 내가 외운 이론과 독해가 말 그대로 어떤 이질감이 있지 않게 잘 합쳐서 들어갈 수 있게 잘 녹여 들어갈 수 있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초반부터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출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기출 수업을 맡았을 때 그 기출 수업 안에서는 기본 필수 문법이 어떤 식으로 문제로 물어지며 이걸 내가 어떻게 찾아내서 정답을 골라야 하는지라는 전략을 같이 세웁니다. 일종의 전략을 암기하시는 거죠. 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랬어.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합니다. 그리고 실전력을 강화하는 수업이 있겠죠. 아무래도 여러분이 기본이라든지 혹은 생기초 혹은 심화 이론을 다 들으셨다면 이 이론을 기반으로 어떻게 이제 내가 실전력을 키워서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가 우리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출제 예상 문제 풀이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올해 3월 혹은 4월, 6월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말 그대로 기출문제 풀이반을 들면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했는데 요렇게 문제가 나와서 나는 이걸 맞추고 틀리고 어떻게 점검해야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3가지로서 수업이 구성이 돼 있고요. 보통 여러분이 이 수업을 잘 따라오셔서 시험장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꿀팁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이제 막상 두려우실 겁니다. 내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고 막상 시작은 했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한번 요렇게 점검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6개월을 했건 혹은 지금 처음 시작하건 일단 여러분이 2016년 기출문제 아무거나 뽑아서 풀어보세요. 사복직도 괜찮고요. 지방직도 괜찮고 국가직 서울시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를 딱 풀어봤을 때 24분 정도를 줘보세요. 24분이 사실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막상 여러분이 웬만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푸실 때는 거의 대부분 22분, 23분 안에 끊게 되실 겁니다. 보통 그랬을 때 24분을 딱 잡고 풀었는데 40점이 안 나온다. 혹은 50점대 미만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련을 두지 마시고 바로 생기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수업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생기초를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잘못 갖고 있는지 맨 처음에 토대를 다시 다지시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토대를 다시 다지는 과정에서 이제껏 공부하셨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각각의 카테고리에 흡수가 되며 조금 더 공고하게 단단하게 굳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조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효율화된 학습이 돼야겠죠. 당연히 학습이 없이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문법을 먼저 공부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순서는 사실 크게 이렇게
성패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지만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요즘에도 많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선생님 제가 사실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웬만큼 점수가 나오다가 요즘에 약간 매너리즘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아주 간단해요. 내가 만약에 매일 문제를 푸는 양이 한 2시간 어치였다면 한 2시간 반 어치 정도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혹은 내가 다른 과목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더 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라면 이 공부하시는 순서를 조금 바꿔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독해를 먼저 하다가 항상 단어를 외웠었다면 단어를 제일 먼저 하시고 문법 한 다음에 독해를 제일 나중에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법 공부했던 부분이 독해 지문에서 보이게 되면서 굉장히 또 흥미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약간 또 순서를 바꿔보시는 건데 맨 초반 단계에는 문법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법을 통해서 어휘를 병행하시며 천천히 서서히 독해로 나타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문법과 어휘는 매일 해야 하고요. 이 부분이 완전히 독해로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빨리 정확히 푸는 걸 빨리 갖고 싶다면 문법부터 어휘를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필수 기본 문법 이론을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 해당 교재를 푸시고 그 교재에서 내가 외운 이론을 이렇게 묻는구나. 출제 기출을 보아하니 이렇게 묻는구나. 문제를 확인해서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빨리 가려내십시오. 그 다음에 매일 정량의 어휘를 외우시면 외우는 암기의 양만큼 사실 기억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일 반복하신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똑같은 시간 안에 외울 수 있는 양이 많아지게 되며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휘에 있어서도 별로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맨 처음에 제일 고민되는 것이 어휘거든요. 선생님 어휘가 안 외워져요 라는 게 가장 큰 부담이시고 문제거리실 텐데 어휘는 무작정 외우기 시작하면 맨 처음에는 이게 외워지는 건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잘 외워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하시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심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 안에 외울 수 있는 어휘의 양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언어를 우리가 공부하시는 기본적인 원리가 그런 원리를 따라갑니다. 어느 언어를 배우시든지 간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일 성실성을 가지고 외워준다. 그래서 문법과 어휘를 잘 버무려서 독해에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휘를 외우실 때도 그냥 단어만 딱딱딱 외우지 마시고요. 이 단어가 밑에 문장에서 어떻게 예시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쫙 해석을 하고 지나가시면 외우는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나 훨씬 더 오래 기억돼요. 이 문장 안에서 이런 어휘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뉘앙스까지 잘 캐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문맥에서 독해에 출제됐을 때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학습력을 증식시킬 수 있는 복습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복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부담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잘 꼭꼭 씹어서 드실 수 있게끔 제가 잘 준비를 해오면 4시간에 해당해서 보통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한 수업당 그 4시간 동안 여러분이 복습하셔야 되는 건 아니죠. 저는 강의할 때 여러분께 강의를 위해서 4시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때는 4시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 어떻게 공부하세요라고 일러드린 부분에 착안해서 1시간,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면 아마 복습이 끝나실 거고 혹시나 4시간이 더 걸린다 한들 4시간을 더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복습을 해주셔야 점점 복습 시간이 줄 겁니다. 그리고 복습은 반드시 그날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화요일, 목요일 수업을 했다면 화요일, 목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영어를 복습해 주시는 거고 가장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들었던 내용이 잘 기억될 수 있게끔 빨리 정리를 해주시며 본인이 모르는 것 아는 걸 빨리 가려내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 요일에는 말 그대로 문법하고 어휘를 복습하고 반복하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 백업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심화 단계 정도 들어가셨을 때는 복습보다는 예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기본 이론에서 내가 요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궁금증이 있었다. 그럼 그 부분을 미리 봐주시면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오셔서 설명 들으셨을 때 본인이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그 현장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복습 시간이 줄게 되고요.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게 돼서 여러분이 훨씬 더 응용력이 높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공부법을 조금씩 바꿔가시면 매너리즘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보시고 가시는 것이 가장 짧게 수업 시간이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한번 꿀팁을 좀 마련을 해봤고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일단 감안하시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약간 점검해보는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나 내가 좀 이제껏 조금 해이했다면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내가 이제껏 공부했을 때 잘 집중이 안 돼서 이렇게 됐던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그 시간 자체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낭비가 아니고 그 시도해보는 시간 안에서 또 여러분이 많은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야지만 확신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여러분이 약간 마음에 안 들고 학습적인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시면 빠르게 조금씩 바꿔서 여러분에게 맞는 학습법을 빨리 찾아가시고 시험장 직전까지 계속 발달시켜 가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체력이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공부하시면서 내가 일정 시간 요 정도 집중해서 공부해 줬으니까 나머지는 좀 쉬어야겠다. 완급도 좀 해주시면서 여러분이 시험장까지 건강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인 설명은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 의해서 좀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 출제 예상반은 뭐고 기출문제 풀이반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출제 예상은 말 그대로 출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는 수업이고요. 기출문제반보다는 훨씬 더 문법적인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약간 테마식의 강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8강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8개 해당하는 문법 테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는지 그런 전략을 연구하는 수업이고요. 기출문제 풀이반은 말 그대로 기출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껏 내가 공부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학습하실 수 있으며 앞으로 공부할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반은 조금 더 문법 설명을 좀 줄이고 문제 풀이에 좀 더 주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공부법 방법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건투를 빌고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뭐 다른 개개인적으로 이제 만났을 때도 얘기를 하지만 항상 제가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만 잘 유지해 주시면서 매일 공부했던 패턴을 잘 이어가시고 혹은 수정해 주시고 이렇게 완급을 조절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항상 응원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칠게요.